안녕하세요. 건강빵, 행복빵 진행을 맡은 김효은입니다. 빵 만들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저와 명장님과 함께 하시면 쉽고 맛있는 빵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깜빠뉴라고 해서 시골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도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빵인지. 자, 명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명장님, 오늘은 깜빠뉴라고 해서 네. 시골빵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깜빠뉴라는 게 어떤 건지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깜파뉴라는 거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 시골에서 만들어진 빵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호밀을 넣어서 몸에 좋은. 건강한 빵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당뇨 환자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즐겨 찾는 그런 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깜빠뉴를 만드는 식재료를 한번 소개를 살펴볼까요? 좀. 네, 이건 요거는 이제 막지를 만드는데 아파하는데. 진짜요? 네, 지금 재료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네. 재료를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하얀 게 이제 밀가루고요. 네, 여기 네. 강력분. 그렇죠, 강력불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호밀가루. 네, 여기 지금 약간 갈색 톤, 약간 옅은 갈색 톤. 여기가 호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라프트 콘. 크라프트 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크라프트 콘은 이제 프리믹스 형태인데 8가지 정도의 작곡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보면 씨앗처럼. 그 안에 해바라기 씨앗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한 8개 정도의 작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게 할 때는 꼭 이거 안 드셔도 되고 호밀 양을 갖다 좀 늘릴 수도 있고 밀가루 대비 호밀가루를 30%, 뭐 50%, 통상적으로는 호밀가루를 한 30% 넣는 게 일상적이고. 호밀이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네.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렇죠. 네, 건강에 굉장히 좋고. 요거는 어떤 건가요? 요거는 이제 호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삶아서 당 처리를 갖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시중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호두 분태라고 그래요. 호두가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각 내 가지고 분태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삶으면은 이제 거기에 이물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잡냄새 같은 거 갖다가 없애고 바깥에다가 이제 설탕을 살짝 입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냥 호두는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식감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 있고 소금 있고 몰트 있고 이스트 있고요. 근데 생소한 게 요게 뭔가요? 요것도 지금 이제 반죽이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 반죽을 갖다 우리는 러방이라 그래요, 러방. 러방은 우리가 이제 거다가 효모를 갖다가 자연 발효를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식초라든지 우리가 옛날에 식초 같은 거 만들 때도 요런 이제 뭐 감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반죽에다가 그 효모를 갖다가 계속 번식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통상적으로 러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전번 시간에 저희가 바게트를 만들었잖아요. 네. 바게트 만들 때 폴리시를 넣었죠, 그죠? 네. 폴리시 넣은 거랑 이거랑 비슷한? 맞죠. 비슷한 형태고 통상적으로 밀가루 기준에서 한 10%에서 한 20% 정도 넣는 게 하시면은 텐션도 좋아지고 소화율도 좋아지는 그런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게트하고 네. 깜빠뉴 전번 시간에 만들었던 깜빠뉴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바게트에도 기본 재료만 가지고 만들었듯이 이것도 이제 기본 재료에다가 식감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까 크라프트 콘이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이런 이제 견과류를 갖다가 반죽에다 넣고 이렇게 견과류를 갖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견과류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 식감을 갖다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 우리 깜빠뉴는 견과류가 거의 안 들어가죠? 그렇죠. 네네네. 여기 그냥 밀가루만. 그렇죠. 이제 호밀이 이제 통상적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은 요 재료를 섞어서 이제 반죽을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스트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소금을 넣고. 이제 선수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순서도 다 아시고. 이게 섞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녹였고요. 네. 이거를
밀가루 먼저 넣을까요? 아니면 이거 먼저 넣어도 뭐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오랫동안 머물면 이제 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넣고 믹싱을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뱅은 좀 뒤에 넣도록 할게요. 혹시나 네. 그렇죠. 넘칠까 봐요. 네. 네. 센스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알뜰하시네요. 네. 알뜰해야 잘 살죠. 네. 집에서도 이렇게 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자, 반죽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속으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한 20분 돌려야 되죠. 자, 요 상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픽업 상태라 그래. 네. 자, 요 보면 이제 요 상태가 주변이 깨끗해졌죠, 그죠? 클린업 상태가 돼가고 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변의 볼의 네. 형태가 깨끗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클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클린업 상태에서 요거 러뱅을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되게 좋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반죽이 클린업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훅을 하면 좀 더 빨라지는데 이제 이게 비타가 크니까 반죽이 그 들어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작을 좀 덜 받죠. 훅은 이제 이렇게 깔꼬리처럼 돼 있거든요. 이러니까 반죽을 작을 많이 주는데 이 면이 크니까 면에 반죽이 많이 붙어가지고 얘들을 갖다 활성화를 갖다 적게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시골빵 같은 경우에는 깜반죽 같은 경우는 이제 호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호밀은 이제 펜토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펜토산은 흡수율이 우리 일반적으로 한 15배 정도 밀가루에 흡수율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빵의 노화라든지 결과적으로 노화라는 거는 빵에 있는 수분이 외부로 이동되는 게 노화잖아요, 그죠? 빵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밀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수분에 이렇게 응집력이 크기 때문에 노화가 좀 더 더딥니다. 요거 깜빠죽 같은 경우는 호밀이 들어가서 이렇게 끈적거림이 되게 큽니다.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맞죠? 네. 건강한 색깔. 또 요것도 발효가 시작이 되는데 요것도 발효 시간은 어떻게 요것도 요 부피 한 3배 정도, 3.5에서 한 4배 정도 부풀면은 1차 발효 다 되거든요. 그래서 발효실이 있는 상태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50분. 그래서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뭐 비닐이라든지 꼭 뭐 강목천 없으면 비닐로 덮어도 되거든요. 한 1시간, 한 반 정도 이렇게 마를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덮어 주셔야 됩니다. 발효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빠주가 왔습니다. 네, 깜반유. 자, 이번에 펀치를 네. 한번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발효 중간에 지금 펀치를 하려고 꺼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네. 접어주시고 뒤집어서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공기를 빼주는 작업. 이렇게. 소리 들리시나요? 뽁뽁. 네. 공기가 굉장히 이렇게 해서 네. 젓가락 좀 뿌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명장님 네. 지금 발효가 다 됐어요. 깜빠뉴. 네. 뭐가 통실통실하죠, 네. 그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오. 자, 이래서 이제 처음 부피 한 3배, 네. 3.5배에서 한 4배 정도 이렇게 지금 부푼 거예요, 그죠? 한번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윗면이 계속 윗면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분할할까요? 네. 자. 자, 분할은 몇 그램? 260g. 제가 오늘은 명장님을 따라서 안 될 것 같은데. 짠! 어우, 300g입니다. 네, 300g. 그거 떼낼 때도 요걸 이용해서 떼내고 이렇게 찢어가 떼내면은 이게 반죽에 상처를 입거든요. 깜빠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골빵이라고 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골빵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그 이제 프랑스 시골에서 거기 이제 호밀이 많이 나는 그 지역에서
하얀 밀가루만 쓰던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호밀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뭔가 건강에 좋을 것 같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시골에 호밀이 많이 나오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반죽할 때 이제 호두 분태를 넣었는데 나중에 성형할 때 우리가 좀 더 견과류를 넣어서 더 건강한 그런 빵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크라프트 콘을 넣었는데도 또 견과류를 또 네. 넣으신다는 거죠. 좀 더 많이 건강해지라고 견과류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빵, 행복한 빵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되게 이제 빨라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둥글리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되면은 이렇게 해서 벤치 타임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벤치 타임은 한 10분 정도. 그래서 빵이 좀 더 느슨해지면은 우리가 성형하기 좀 좋으니까 그래서 약간 긴장을 갖다 풀어주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온에서 10분. 네, 상온에서 10분 정도. 바게트랑 깜파뉴의 차이가 바게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양 자체가 틀리죠, 그죠? 바게트는 이제 길게 해가지고 한 60cm 정도 돼서 쿠퍼도 이렇게 4개를 넣어라 딱 정해져가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쿠퍼를 넣어서 만드는 거고, 요게 이제 깜파뉴 시골빵은 아까 이제 호밀가루 같은 감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골빵 같은 경우에는 요 그대로 성형을 하나요? 아니면은 이제 안에 이제 이렇게 말을죠, 이것도. 아까는 이제 길게 말았지만 요거는 이제 퉁퉁하게 해서 이렇게 좀 말아가지고 그 말 때 저희들이 내용물을 넣어가지고 오늘 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골빵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조금 크게 동그랗게 그렇죠. 나오 크게지죠, 네. 그죠?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아닌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만들었을 때 하고 전종 그 또 깜파뉴 그 이렇게 몰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 이제 나무 모양의 이렇게 테일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유럽 친구들은 대개가 보면은 어떤 그런 자연의 느낌들을 갖다가 억수로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강목천에도 이렇게 메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작은 메시도 막 이렇게 빵이 기억할 수 있게끔 그 메시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그 메시의 모양이 빵이 나중에 자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앞전에 만들었던 바게트하고 시골빵하고 다 프랑스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프랑스 사람들은 바게트를 좋아할까요? 시골빵을 좋아할까요? 두 개 다 이제 사람의 그는 이제 취향인 거죠, 귀여운 거죠. 이렇게 아시아권들은 대개가 보면 이제 논농사가 많다 보니까 쌀이 이제 주식이었던 거고 프랑스 쪽, 유럽 쪽들은 대개가 보면 이제 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밭이다 보니까 강수량이 좀 적은 밀을 주 재배를 하고 그런 언덕 위에 목축이라든지 소를 많이 키우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갖다가 섭취할 수 있는 게 이제 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목축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고기하고 뭐 스테이크 이런 게 먹기 전에 대개 아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호텔에 가면은 식전빵이라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식전 밥 먹기 전에 이제 먹는 빵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게트를 잘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깜파뉴를 잘라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설탕이 안 들어간 빵입니다. 물론 버터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담백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버터를 발라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리브를 갖다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뭐 잼을 발라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약간 그런 식문화의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쌀밥 그다음에 그 잡곡밥 해서 이렇게 나눠서 먹잖아요. 네네. 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잡곡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잡곡이라는 게 이제 아까 호밀인 거죠. 저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흰 그 백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얀 밀가루를 이용했던 바게트 같은 빵이다 이러면은 잡곡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밥도 잡곡은 뭔가 먹기는 좀 더 번거롭지만은 뭔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잡곡빵이 있다면은 유럽은 이제 호밀을 넣은 그런 빵들이 이렇게 분류되는 거죠. 건강만 생각한다고 해서 이제 항상 건강에 좋은 게 먹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먹다 보면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뭔가 익숙해지면서 계속 그 빵을 갖다 찾게 되는 것 같고. 바게트는 이제 전체적인 잘랐을 때 면이 작기 때문에 좀 더 하드한 쪽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면이 크잖아요, 그죠? 면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감이 더 있는 거죠. 식감에 따라서 좀 더 딱딱한 하드 쪽의 빵을 좋아하면 바게트 쪽을 드시는 거고 그래서 약간 소프트 쪽 끝은 좀 딱딱하고 고소하지만은 좀 면이 큰 부드러운 면이 많은 쪽은 이런 이제 시골빵
아까 잡곡이냐 쌀밥이나. 쌀밥이냐 뭐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훨 더 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기가 보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바로 빵이 넘어온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일본을 가서 일본 빵을 갖다 우리가 카피를 해갖고 빵을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하고 한국은 거의 약간 식문화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담감 없이 그냥 일본에서 걸 갖다 배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서 바로 이렇게 배워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세계 올림픽에 가서도 프랑스에 가서도 이제 우리가 막 금메달을 받아오고 하는 그런 계곡까지 생기고 심지어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가기도. 바게트빵을 갖다 배우려고 하는. 자, 이번에는 그 시골빵을 갖다가 한번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거부터 자 이렇게 반죽을 갖다가 두고 밀대를 두는데 반죽의 중앙 부분을 가지고 위 거는 밀어 올리고 밑에는 밑을 내리고 그래서 밑에서 밀어 올리면 힘들거든요. 딸려 올라가니까. 그래서 반죽을 어미의 반죽을 중심에다 두고 반죽의 절반은 밀어 올리고 절반은 밀어 내려주는 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밀어 올릴 때는 손끝을 잡고 이렇게 해야 밀면은 손이 올라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밀면 더 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어올 때는 손끝에다가 밑에 힘을 주고 체중을 실어서 살살살. 또 반대로 밑으로 내릴 때는 이제 위에 잡아야 되겠죠, 그죠? 위에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라.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빵의 윗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면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뒤집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약간 직사각형이 되니까. 정 가운데 놓고. 또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좀 더 크게 늘려주시고 한 번 더 밑으로 더 내려주시고 좀 더 힘을 가해서 네 뒤집어서 앞에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장님 지금 이게 모양이 다 완성된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다가 이제 견과류를 넣어서 이제 말아서 성형하는 거로.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무리하게 이제 힘을 가한다든가 이러면 반죽이 찢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상처가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른 면이 빵의 윗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색깔이 곱게 안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명장님, 네. 저희가 지금 이거 견과류가 많은데 요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통아몬드하고 이제 건포도, 크랜베리, 이게 건포도고 예. 크랜베리고 예, 그리고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헤즐넛, 네, 헤이즐넛. 그리고 호두. 이거는 겉에. 무화과. 그건 무화과. 이렇게 해다가 이제 럼에다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절여 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그 풍미가 훨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시골빵에다가 속재료를 갖다가 150g씩 충전해서 성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g씩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편차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450. 그냥 견과류 빵이네요. 견과류 빵. 맞죠? 네. 네, 다 됐습니다. 내용물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가장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눌리면서 빵 반죽도 약간 직사각형이 되게끔 유도해 주시고요. 견과류가 많이 들어가서 정말 맛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저 바깥에 예부에다가 풍밀가루 묻혀가지고 성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다가 반죽을 쪄서 이렇게 말아주고 또 말아주고 또 그래서 이때는 바깥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약간 안으로 모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견과류가 많으니까 좀 잘 안 말리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마실 때 이렇게 텐션을 좋게끔 해야지. 많은데 옆에 여백이 있고 이러면 나중에 빵이 그쪽이 함몰 되거든요. 그래서 마실 때 탱탱하게 말아줘야 빵에 원래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텐션을 만들어서 빵이 빵빵빵이 됩니다. 빵은 이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드냐에 따라서 모양과 맛이 정말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가 옛말부터 이렇게 정성이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반죽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이렇게 균형감을 잡아주는 게 우리 인생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모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갖다가 우리가 갓난 애기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은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발효실로 40분 하나요? 네, 한 40분 정도 발효하면 좋은 빵이 됩니다. 네, 명장님 네. 지금 발효가 다 됐죠, 네, 저희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오픈해야. 음, 오, 이번에도 많이 부풀었죠, 그죠? 네. 네. 여기도 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미염새가 위로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위로 있는 미염새를 살짝 하나씩 할까요? 자. 깜빠뉴가 약간 식빵 같은 느낌인가요? 전혀 틀리죠.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강목처럼 나와 있는 요 메시 느낌 있죠. 뭐. 아, 네. 그래서 하드 계열들의 빵들은 이렇게 코프를 넣어서 안에 있는 가스가 발생하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들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게트처럼 사선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촘촘하게 했고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느낌이 느슨한 거하고 또 느낌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쿠프는 이제 어떤 정확한 탑은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깊게 들어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제 빵에 텐션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이가 균일하게만 이렇게 들어가면 모양새가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전번 시간에 바게트를 해서 그런지 잘하네요. 표면에 이렇게 이제 그 통밀이 묻어 있으니까 약간 또 좀 더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민민한 것보다는 바깥에 이제 이렇게 통밀에다가 살짝 굴리면 느낌이 좀 더 다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먹었을 때도 이렇게 약간 그 까칠한 그 느낌들이 입에 딱 먼저 닿거든요. 네, 명장님처럼 이렇게 넓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네. 조금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짧게 짧게. 개성 있는 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만의 개성 있는 빵. 그래서 디자이너 이런 거 이제 쿠퍼 가지고도 되게 미적 가치를 갖다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자, 시골빵이 다 나왔습니다. 와, 쿠프를 이렇게 정말 다르게 다 모양을 내봤는데 정말 색다른 빵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네. 쿠퍼 3개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양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뭐 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쿠퍼를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견과류가 위에 좀 많아가지고 그 모양이 조금 이 형태가 어그러졌거든요. 요것도 한번 시식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이거는 또 바게트랑 또 다른 식감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호밀이 들어가고 약간 맛이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고소하고 이걸 씹으면 씹을수록 좀 더 고소한 맛을 갖다가 낼 수가 있어요. 정말 건강 예, 건강빵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바게트처럼 약간 겉은 예, 딱딱하고 안은 굉장히 부드러운 네, 이런 빵이 완성이 됩니다. 호밀 향이 올라오죠, 그죠?
호밀의 향과 견과류의 향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맞죠? 네. 이거 먹으면 진짜 건강해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 있을 때 집에서 만들어서 냉동실에다가 비닐에 딱 싸가지고 네. 드시기 전에 끄집어내가지고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데 살짝 데워서 드시면 금방 구운 것처럼 프레시한 그런 빵을 갖다가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빵은 절대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꼭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네. 다른 냄새가 스며들지 않게끔만 주의하시면은 네. 그래서 계속 신선한 빵을 갖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깜빠뉴랑 같이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깜빠뉴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제 풍미가 되게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커피하고 이렇게 드시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샌드위치 해 드셔도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한 끼로 그냥 든든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냥 슬라이스해서 한 피스만 드셔도 되게 아침에 그냥 한 끼로 그냥 충분할 수 있는 그런 빵입니다. 자, 오늘 깜빠뉴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맛있는 빵, 그다음에 건강한 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빵을 만들 수 있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감사의 인사를 대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빵. 하나, 둘, 다시. 건강한 빵. 행복한 빵.